저는 송민영 국장과 함께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하는 동료 이유미입니다. 추도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송민영 국장께 애도를, 고인의 죽음에 황당함을 느끼실 유가족과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추도식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던 송민영 국장을 잃은 우리가 슬픔을 잊고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송민영 국장에 대해서 말하고 기억하고 슬픔을 나눕시다. 고인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했던 뜨거운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합시다. 지금 보내기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지만 송민영 국장을 가슴속 깊이 새겨 그 꿈을 이어가기 위해 추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고인을 생각하며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송민영 국장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송민영 국장은 1984년 11월 5일 광주 출생입니다. 2005년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 모반 학생회장이었고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을, 2009년에는 전국학생행진 중앙운영위원회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생운동을 마치고 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역할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추도의 마음을 직접 말씀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도사는 학교 동기인 한성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 민영아, 지금 내 기분을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네가 없으니까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이 참 뭐 같다고 말하고 싶은데 원래 내가 좀 웅큼하고 체면도 차리고 그런 사람이라서 쌍욕을 하고 싶어도 네 앞에서 빼고는 욕을 잘 안 하잖아.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욕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듯이 시원하게 한마디 해줘야 할 것만 같다. 오랜만에 3주 만인가 너와 나눈 카톡창을 쭉 올렸다가 내리면서 찬찬히 본다. 민중총궐기 때문에 경찰에서 40개 단체에 후환장을 보냈다는 기사와 함께 미쳤다고 보낸 네 메시지가 마지막이다. 분명히 네가 태국에 간다고 들떠서 자랑하던 것도 알았는데 올 때 담배 한 보루 사오라는 말도 안 했을까 싶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대화 주제가 민중총궐기다. 근데 어제 네가 한국에 온 날이 또 마침 그날이라더라. 송민영은 참 마지막까지 징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12년 친구에게 마지막 카톡이 민중총궐기로 끝날까? 그 앞에는 내내 술 먹자, 어제 달려서 오늘은 힘들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참고 참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가버린 것인가 싶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너는 지독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자기가 불편할지언정 친구한테는 그냥 빨리 잘 돼서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하던 아이인데, 그런데 그 말이 중력과 같아서 자꾸만 멀어지려는 사람들을 잘 붙들고 있던 그런 아이인데 지금 나는 네가
누군가가 보내준 특별한 존재가 틀림없다는 생각을 한다. 등대, 나침반 이런 단어들을 썼다가 너무 식상해서 몇 번을 고쳐보다가 포기했다. 너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까? 그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영아, 송민영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송민영 이름 세 글자뿐인 것 같다. 그래, 우리는 늘 민영이가 있잖아 한 문장이면 그냥 오케이였는데 말이다. 이번 여름에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다가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결국 또 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그날이 생각난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은 못 먹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냥 보지 말자고 쿨하게 약속을 파토냈던 일도 있었네. 그래서 너는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냐 나를 보려고 하는 거냐 싶었는데 물어봤다면 아마 너는 나랑 술을 마시려고 했다고 했겠지. 그건 그렇고 네가 그날은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 피곤해할 때는 있었지만, 그리고 종종 자기가 유능하지 않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날은 확실히 좀 지쳐 보였어. 인생에 뭔가 남기는 게 있는지 걱정된다고 푸념을 하길래 나는 술 취한 김에 후멍은 재민이 형은, 그리고 경선 누나는, 창민은, 꽁볼 양은 네가 우리의 자랑인데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때 내가 미고리처럼 진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우리 옆에 없다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싶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너무 낯간지럽게도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가 바로 내 생각이라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네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그날 전한 것이다. 네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네가 알았어야 할 텐데 송민영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계속 사회운동을 한다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은 네가 네 생각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너는 그냥 친구가 또 위로하는 한마디라고 생각했으려나. 여기 많은 너의 친구들이 있어. 동지, 선배, 후배 아니면 그냥 이름 세 글자. 네가 부르던 많은 호칭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들 모두를 너의 친구라고 칭하기로 했다. 너는 나에게 송민영이기도 했고 송민영 동지이기도 했고 대장님이기도 했어. 또 때로는 어이없이 누나랑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생일이 반년 이상 빠른 나를 동생 취급하기도 했었지만 너는 나에게 친구 그 자체이고 나에게 송민영이 없이 친구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쨌든 나는 송민영이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뚱한 표정을 보고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딱 한 번만 너랑 앉아서 술잔을 기울여 봤으면 다 알았을 텐데 원래 친구끼리는 오그라드는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많은 너의 친구들이 우리 민영이는 정말 정의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치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심지어 MLB 파크라는 야구 사이트에도 네 소식이 올라왔어. 네이버 검색창에는 송민영을 치면 사회진보연대 송민영이 연관 검색어로 떠. 내 친구 참 출세했나 싶다.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식구들을 나는 잘 모르는데 물론 드물게 친한 친구도 있고 얼굴만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이름만 아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분들 하나하나에게 그분들이 너무 더 잘 알겠지만 민영이는 정말 같이 일하고 투쟁하던 분들을 사랑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민영이는 당신들을 너무너무 아꼈어요라고 전해주고 싶다. 그 술 먹던 날도 네가 푸념하길래 그건 네가 너무 안 나서서 그렇다고, 네 이름을 자꾸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또 딱 내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면 됐다는 웃음을 지으면서 뭘 어떻게 몇 년을 더하면 자기도 지금 하고 있는 운동에 전공이 생길 것 같다고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그랬지. 근데 민영아, 정말 미안한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너무 한심한데 뭐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나는 소인배라 네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너는 그냥 불평 한마디 하고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도 누구는 똑똑하다,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성실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 장점으로 마무리하더라.
내가 보기엔 네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성실하고 제일 정의로운데, 그리고 작년에는 무슨 출근 도장을 찍는 데나 내기를 한 데나 기억이 분명하진 않지만 네가 2등인가 3등 안에는 꼬박꼬박 든다고 했잖아. 근데 결국 아무 혜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맞장구 쳐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했잖아. 그러면 너는 또 결국 이제 됐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는 어디서 뭘 해서 피곤하고 누구는 어디서 일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결국 늘 같이 일하는 사람들 편을 들더라. 내 생각에는 네가 술도 제일 많이 먹고 일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가 몇 년 동안 윤영이랑 내가 빨리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몇 년 동안 말도 못 놓는 나한테 찐따라고 하면서. 그런데 마침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그날에 말로뿐한 다음에 처음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방까지 가서 밤새도록 논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내가 송민영을 본 마지막 기억은 정말 너답게 광란의 댄스 파티였어. 윤영이랑은 하마터면 영원히 어색할 뻔했는데 이제 너를 영원히 함께 기억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옷을 잘 못 입지만 귀여운 애숙이, 재미가 없는 상은이, 예쁜 유미 언니, 노래방에서 아이돌 노래를 부르시는 영석 선배, 예륜 언니, 무조건 예쁘다고 우기는 수진이, 또 네가 얘기한 누구누구가 많았는데 다 기억이 안 난다. 그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소개시켜주고 가지 그랬냐. 송민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남은 시간 너에 대해 몰랐던 얘기도 훨씬 많이 듣고 나도 해주고 할 텐데. 미친년 체료목은 자기 빼먹으면 섭섭하다고 끼워달랜다. 인영아, 너에 대한 애정과 너의 훌륭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두서없이 말이 너무 길었구나.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민영이 네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먼저 간다고 생각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는 내가 이 2배를 살아도, 아니 그 이상을 살아도 다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쉬려고 한 것 같아. 풍족하진 않았지만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열심히 노동 시민들과 투쟁하고 가장 열심히 놀고 가장 열심히 술 마셨으니까 너의 하루는 내 하루의 3배쯤은 되지 않을까 싶다. 인영이 부모님, 언니, 형부, 친구들, 동지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우리 민영이는 피곤했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세상 여행을 하고 갔습니다. 민영이는 원래 다정하지만 또 뚱한 아이라서 인사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냥 간 것뿐입니다. 원래 자기가 주인공인 자리는 낯간지러워하는 친구니까요. 민영아, 네가 청주에 처음 내려갈 때 쓴 편지에 한 번 적은 것 말고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민영아 정말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민영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론 앞으로도 마음으로 너에게 많은 말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육성으로 어떤 말을 전할까 고민해봤다. 네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활짝 웃었는지 한번 떠올려봤어. 유능하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재밌다, 너에게 어느 하나 해당 안 되는 말이 없지만 역시 네가 가장 활짝 웃었던 말은 이 말인 것 같아. 민영아, 너는 참 예쁘다. 진심이야. 정말 너무 예쁜 민영아.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오그라드는 얘기하지 않게 친구답게 매서운 손으로 내 등을 한번 때려줘야지. 네가 좋아하는 힙합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진토닉도 맘껏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물론 또 끝은 소주겠지만 내년 가을에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야겠다. 네, 민영언니 후배 정일향입니다. 언니 잘 있었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말에 뭐예요? 안 바쁘면 맛있는 안주에 술 한잔 해요. 언제까지고 할 수 있을 말일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자주 연락할 걸. 좀 더 놀아달라고 귀찮게 할 걸. 소중한 사람이라고
좋아한다고 말만 했던 것 같아서 한없이 후회가 되네요. 언니와의 첫 만남을 기억해요. 2005년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일찍 떠나는 신입생을 헤매지 말라고 버스 정류장까지 몸소 배웅해 주었던 학생회장 언니. 처음 살게 된 낯선 서울에서 밤마다 정말 밤마다 언니가 불러준 덕에 혼자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언니한테 말한 적도 있는데 마치 새끼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인식하듯이 부끄럽지만 언니는 저에게 서울 그리고 대학 생활의 엄마 오리였어요. 오리랑 파마해봐 하는 언니의 권유에 처음으로 파마도 했었어요. 엄마 말도 그렇게 잘 듣진 않았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을 참 잘 따르려고 노력했네요. 언니는 작업론이든 아이돌이든 뭐든지 잘 알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냥 다 잘 알고 다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왜 이다지도 짧은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송민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나 빨리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상실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슬프네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언니와 나누었던 그 시간과 경험들을 잘 기억하고 잘 추억할게요. 언니가 걸었던 그 길도 잊지 않을 거예요. 언니 이제 편히 쉬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저는 민영 언니 후배 오미경입니다. 사랑하는 민영 언니, 안녕. 이랑이 얘기 잘 들으셨죠? 성실 오빠 얘기도? 이제 징글징글한 후배 니보리 차례예요. 나만 있으면 언니가 싫어할 것 같아서 이랑이랑 같이 하자고 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실은 추궁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써서 언니한테 타박드릴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쏟다 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의 부재를 곱씹고 또 그걸 말로 꺼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민하는 일을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언니, 때로는 질투날 정도로 언니가 예쁘다 좋다 말하던 언니가 몸처럼 아꼈던 사회신부연대 활동가들이 사회신부연대 동지들이 언니가 가는 길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보내줘야 한다며 이 악물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언니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언니를 오래오래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 굳게 먹기로 했어요. 언니 사진첩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니 볼 사진이 너무 많아서 언니 볼 사진첩 같이요. 언니, 내 안에도 20살 이후의 모든 기억들 속에 언니가 빼곡히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넘겨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남은 사진첩에 언니가 없을 거란 것도 지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네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언니가 아주 많으니까 서로의 눈빛 속에, 표정 속에, 작은 몸짓 하나 속에도 언니가 아주 많이 담겨 있으니까 서로를 보면서 언니를 느끼고 보고 담아가야겠죠?
그렇게 언니를 계속 담아갈게요. 담고 또 채우고 그럴게요. 엊그제 공항에서 언니 부모님을 처음 뵀어요. 언니가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언니 대신 손도 꼭 잡아드리고 따뜻하게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언니가 마음 놓고 저를 아프하길 바라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언니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언니가 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잖아요. 우리 웃음, 눈물, 두려움, 기쁨, 설렘,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순간과 감정들을 언니와 함께했으니까요. 언니의 반짝거리고 빛나는 대학생활도 언니가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도 전해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언니, 많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언니 후배들이라고 언니가 정말 많이 예뻐하고 잘해줬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우리 민영이는 그랬을 거라고 착한 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니가 어땠을지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참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언니를 전해드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언니가 그렇게 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언니, 어제는 오랜만에 구두를 신고 촉촉 뛰어다녔어요. 학생회 선거할 때 교정을 뛰어다니던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언니 보러 사람들 후회들이 정말 많았고 언니, 결혼하고 운동, 투쟁, 연대 같은 단어는 다 잊고 사는 것 같은 선배가 언니를 늘 존경하고 언니의 용기를 부러워하고 있었대요. 언니를 잘 모르는 까마득한 학교 후배들도 학교에 언니를 추모하는 자보를 붙였대요. 어제는 잘생긴 이민 학생회장도 다녀왔어요. 다들 가까이 있진 않아도 언니를 잘은 몰라도 언니가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담비 같은 언니가 말라있는 사람들 마음의 틈새에 다른 세상의 틈새에 촉촉하게 스며들고 있었네요. 우리 자랑, 우리 보물, 민영 언니, 그런 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추모합니다. 언니, 우리 같이 만나기도 했던 내 좋은 친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빌면 되는데요. 늘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언니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언니.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재밌는 얘기 많이 만들어서 같이 들려줄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하며 명석하고 배려 깊은 민영이의 좋은 면면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으로도 충분했는데 민영이는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는데 손발마저 빠르고 성실했으니 민영이가 필요한 곳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민영이를 친구로 둔 정말 복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영이의 장례를 치르며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송이 이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있던가? 나는 성실해. 혹은 나는 이런 친구들을 챙기고 있지. 내가 이런 일을 해냈지. 은근이라도 내비친 적이 있던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 최근 일을 꼽아봤습니다. 민영이가 예쁘게 만든 서점물이 한겨레신문 이면에 실려서 뿌듯했습니다. 최근 헬스를 열심히 했는데요. 데드리프트 30kg에 도달했다며 알통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술 많이 먹어도 아침에 잘 일어나니 일정이 차질이 없어 좋다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뻐기는 구석 하나 없이 담담히 즐거워하던 얼굴이 기억나서 그래, 민영이는 그런 친구였지 생각나게 합니다. 민영이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술 때문에 그대와의 절반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쉽지만 사실 민영이는 성실함, 친절함 같은 것들을 자신의 장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좀 타고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영이가 생각하는 민영이의 장점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
음주 가무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바치는 다소의 낭비,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필름도 잘 끊기는 귀여움. 민영이는 이런 면을 사랑스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나는 내가 좋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 조금 엉망인 내 생활이 나름 귀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민영이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이의 다정한 친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영이의 빼고 간 약속에는 민영이 자신을 위한 시간들도 틈틈이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민영이와 저는 오전 출근을 제끼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민영이는 강연의 중간 도망 나와 저와 술을 먹기도 했고요. 집회가 끝나면 클럽을 가기도 했습니다. 민영이는 그 집회를 빌미 삼아 여러 지역에 놀러도 다녔습니다. 민영이가 보냈던 그 시간들이 민영이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민영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녀의 성실한 따위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은 친구들의 실수연발 못난 짓도 재밌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경사를 그냥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를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민영이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단 한순간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고 사람들의 쓸모를 발견하고 격려해주던 것이 민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송을 대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쪽 같은 내 친구가 아까워서 화가 납니다. 아직은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그저 슬퍼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영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영을 배우고 닮아가는 서로에게 민영이 되어주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영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영이는 자신의 가족을 표현할 때 염치의 가족이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도통 싫어하고 아마도 이는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영이는 그런 가족 속에서 커왔겠지요. 민영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장점의 전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독립심 강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나는 특히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을 보고 저는 너는 엄마 아빠 다 안 닮았고 주워왔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완전 엄마 닮았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자주 하지 않던 부모님 이야기를 민영이는 긴 시간에 걸쳐 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에서 흉년을 걸어오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님이 늘 고맙다고, 자식의 사회적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님이 든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0일엔 언니가 벨리댄스 공연을 한다며 우리 언니는 게임도 나보다 잘하고 재밌게 산다. 우리 언니는 너무 귀엽고 좋다고 했습니다. 형부도 부모님께 잘해서 든든하다며 나보다 낫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이런 얘기를 낯뜨겁고 간지러워서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서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엄마 생일엔, 아니면 어버이날에, 아니면 결혼기념일에 꼭 진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민영이가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를 대신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이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부모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훌륭한 나의 친구 민영을 길러주신 가족분들께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나누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민영아,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너의 재주많은 매끈한 손이, 깨끗한 어깨가, 무수했던 다리의 작은 상처들과 소주를 많이 마신 날에는 생긴다는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의 생채기가, 까맣고 구불거리던 머리와 아무 노래에나 몸을 힘들던 모습이 너무 생생하기만 하다.
너와 친구가 된 이후 나는 미래에 대해 상상하고 계획할 때 너를 고려하지 않은 적이 없다. 서로의 집의 거리가 삶의 질과 반비례한다며 뻔뻔하게 다녔던 그 길을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할까? 하루의 마무리가 허전할 때면 개새끼 소새끼들이 우리 송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면 새벽이고 밤이고 달렸던 그 길을 이제 나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 두렵기도 하다. 며칠만 못 가도 가시가 돌아 둥둥거렸는데 이만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니? 너처럼 예쁜 애와 친구여서 난 정말 기뻤어. 너처럼 재밌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누구보다 뜨겁게 분노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주변을 따뜻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 너를 나는 앞으로도 닮아갈게. 서럽고 속상했던 일,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털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민영이는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11시, 12시에 잠이 들면 3, 4시에 깨버리곤 한다고 하곤 했었죠. 긴잠을 깊게 자고 싶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긴잠을 맞은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민영이의 삶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박혀서 평등하고 더 좋은 민영이 바라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길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민영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꼭 다시 만나 기쁨의 캣춤을 추자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민영아, 정말 사랑한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음으로 추도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영 국장은 충북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보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추도시를 헌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종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상임대표가 헌사하신 추도시를 사회승보연대 충북 회원이신 김성영 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시를 지어주신 김태종 목사님께서는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상임대표를 주셨고 분명히라도 많은 활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떠난 자리에 고 송민영님을 보내며 그대가 떠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 그래서 다시 살아나 전보다 더 알뜰히 아끼며 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남몰래 손에 힘주어 주먹을 쥐어보곤 했는데 웬일입니까? 해내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하늘 한 구석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며 시발 지금 누굴 데려가고 누굴 남겨두는 거야. 이래서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만난 날들을 이리저리 더듬습니다. 함께 불렀던 노래, 겉으로 추었던 춤, 같이 꾸었던 꿈들이 갈피마다 가득한 날들이 쏟아져 내리는 눈발처럼 어지럽게 가슴을 숨었습니다. 같지만 보낼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주방으로 우물거리는 동안 내가 짚고간 발자국마다 노동의 방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는 것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나는 보았습니다. 아니, 그대가 걸어간 그 자리뿐 아니라 그대가 만나고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도 그렇게 노동의 방이라는 이름의 꽃 말고도 자유라는 이름의 꽃, 평등이라는 이름의 꽃,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꽃들이 송글송글 피어오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대는 떠났지만 우리는 그대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우리들 가슴에 피워놓은 꽃을 보며 배울 것이고 그대의 목까지 알차게 살며 가열찬 투쟁 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 이제 쉬십시오. 걱정 말고 쉬십시오. 운동해방 자유평등으로 더 나은 세상 이루는 날, 그대 이름에 어울리는 꽃송이 들고 온 세상 가득한 춤출터이니 그날을 기다렸다가 때 되거든, 그때가 되거든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다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꽃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비겁하지 않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며 영면에 드는 그대를 향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에 묻습니다. 인영아, 인영아, 인영아. 다음으로 추도가를 듣겠습니다. 가수 지민주님은 저희가 추도가를 제안드리지 안타까움을 전하며 자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민주님께 추도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도 동지가 추도가를 부탁을 하겠다고 전화를 끊는 그 순간부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노래를 한다 그랬지? 내가 그 젊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정 동지의 마지막 노래를 내가 왜 부른다고 그랬지? 그런 생각으로 이틀 밤을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밝았고 만날 때마다 환하게 오셨어요. 그랬던 동지였는데 네, 마지막 노래니까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꿈 미들레처럼 모질고 모지니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미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큰 하루 너를 울바울어서 거침없이 피어났던 봄지여 아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만의 불씨가 되어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품으로 당신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은 당신과 똑같이 활짝 웃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특별하지 않을지
아니라고 흔하고 넌 울과 울어져 거침없이 피어났던 봉지여 동지여 뜨거운 가슴 수천 수만의 불씨가 되어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풍포 추도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도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송민영 국장을 각별하게 아꼈습니다. 송민영 국장이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에서 총무 차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충북 지역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지회 영동지행국장을 모시고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동자입니다. 그녀의 강호잡잡한 손으로 유성노동자 투쟁의 연대를 위해서 희망 커피를 주식하고 함께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총무차장을 넘어서 저에게 세상을 옳게 가르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진짜로는 통증인 줄 몰랐습니다. 눈앞이 막막하다는 것이 지금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 본부에서 파티션 넘어 동지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샛별이었습니다. 메말라가는 이 땅에서 송민영은 담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노동운동에 왜 걸음을 했는가 물어봤을 때 조용히 동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 운동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라던 동지는 그렇게 운동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송민영 동지가 염원하던 노동조합이 잘 돼야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채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서 함께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유성 공개인 논의로 사회신고연대 제안을 했을 때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았고 힘이 있었으며 긍정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동지는 2011년 유성기업 노조 파기로 투쟁했을 때 힘들어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희망커피 연대를 SNS에 올리면서 지친 노동자들에게 달달한 연대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차별과 서로 매찬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지는 뚱한 표정으로 멋진 몸짓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지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출근하면서 또래 여성들처럼 멋부리기보다는 조직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투쟁을 만들었던 동지는 지역에서 그 흔한 사진 한 장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지의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집회에서, 삼겹살 감자탕집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동시에 헌신적인 삶과 사람을 사랑하는 연대하는 삶에서 우리는 동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송민영은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운동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송민영 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줄기차게 학교를 바꿔 세상을 바꾸는 싸움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이태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을 모시고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영 동지 친구분들이 하는 얘기처럼 참 이쁜 미소를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중요한 투쟁이나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항상 한쪽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제 기억의 모습은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에 우리를 응원하는 문구를 가져온 현수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송민영 동지는 사람을 이쁘게 그립니다. 이쁜 표정처럼 이쁘게 그리고 이쁘게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묻기 위해서 저를 세운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먼저 항상 미안해하던 우리 사무처장님 밥 한 번 사자라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 약속 그 미안함으로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만 그 미안함 갚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조합원들 그 미안한 헌신했던 이쁜 분들에게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송민영 동지를 대하는 모습처럼 대하겠습니다.
송민영 동지 친구들이 아픈 소식 듣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할 때 보이는 모습들이 그냥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운동해야 되는지, 내가 옳다고 큰소리 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아주는 마음으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송민영 동지와 함께하던 친구들이 우리 주제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세상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 같이 부를 때 아까 송민영 동지가 춤추듯이 좌우로 팔을 흔들면서 춥니다. 비정규직들이 투쟁하자고 만든 노래를 웃으면서 팔 흔들면서 함께 부릅니다. 저희는 노동해방이나 새로운 세상이 송민영 씨처럼 먼 길 가 있는데, 먼 세상 가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투쟁하던 자리, 함께 춤추며 웃던 자리, 내 동료들 서로 부댕키는 자리, 오늘 같이 슬퍼하는 자리, 이 자리가 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송민영 동지 저희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다 잡아주는 그런 죽음으로 안겠습니다. 그렇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영 조직장이 마지막까지 몸담고 있던 곳이 사회진보연대입니다. 여기 자리하신 많은 분들이 사회진보연대 회원이신데요. 재미있고 헌신적인 동료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큽니다. 그 마음을 대표로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조직실장을 모시고 추도사를 듣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민영 조직국장이 일하는 자리는 제 오른쪽 맞은편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주로 송민영 동지는 분홍색 핸드폰을 쓰고 일을 했습니다. 송민영 동지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제가 업무 시간에 잠깐 쉬자며 농담을 해대면 이 아저씨가 라며 핀잔을 주며 주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립니다. 전 장례가 끝난 후 어떻게 제 앞자리를 봐야 할지
민영이의 목소리가 없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박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목소리 없이 길을 막고 회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민영이가 이랬던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주지 말 걸 그랬습니다. 업무 일정이 바빠서 여러 의견을 쓰죠. 미루고 미뤘던 일주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민영이가 출국하기 전날도 야근을 하며 여행 준비를 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민영이가 여행 가기 몇 시간 전에도 이메일과 SNS로 검토를 바란다며 노동운동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민영이의 글은 공공운수 노조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를 조직하며 성장하고 있다. 2009년 공공노조 운수노조에서 전략 조직화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중소병원, 의원 노동자, 감면 노동자, 대학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 운수 노동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직을 시도했다. 또 시작해서 위의 사례들처럼 정세와 구체적 조건에 맞는 분명한 목표와 전략이 있을 때 조직하며 성공할 수 있다.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공공운수 노조는 전조직적 공공을 마련합니다. 전 부분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노조의 발전 방향에 맞는 전략적 목표가 우선 파견되고 전조직적 합의가 만들어질 때 전략 조직화가 노조의 새로운 희망으로 제시될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로 오늘 1차 마감이고 12월 6일까지 의견 주시면 판명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민영이가 알린 마감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메시지가 민영이가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으로 수행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책임감이 높아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던 송민현 조직국장에게 차라리 휴가 대신에 민영이가 책임진 이 글을 더 빨리 끝내라고 책임질했다며 차라리 책임질했다면 민영이가 오늘 참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책임질을 하지 못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송민현 국장 소통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은 개성이 강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타협할 것과 끝까지 토론해야 할 것을 나누는 건 송민현 동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니, 송민현 동지만 할 수 있었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저희 단체 회의 자료 게시판에 보면 2129번 학교 비정규직 관련 모임 작성자 송민, 2020번 조직실 연구소 회의 결과 작성자 송민, 2103번 고급부문 회원 모임 작성자 송민, 2094번 수도권 그리고 또 송민은 민영의 게시판 닉네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에 송민영 국장이 있었고 송민영 국장의 통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영이가 등장한 사진은 부산에서, 창원에서, 광주에서, 강원에서, 충북에서, 인천에서, 경기에서 회원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송민영 국장은 고집이 강해 종교 회원들의 논쟁의 당사자가 된 저에게 갈등 담당이라며 불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 담당이라며 낮췄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췄지만 전 송민영 국장의 능력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송민영 국장의 톡톡며 책임감, 업무 추진력 탓에 이제 사회진보연대는 어려운 오랜 기간을 겪을 것입니다. 누가 그녀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못합니다. 제가 마친 법을 틀리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실장님 하며 메시지를 보냈던 민영이 없이 제가 어떻게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송민영 동지는 책임감이 강해 일을 펑크내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동료들은 송민영 조직구청의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송민영 동지를 가슴에 영원히 묻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채울 것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세상, 평등, 자유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영아, 이제 푹 자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상실감이 너무 크신 분들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 가족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다친데도 밥을 쏜 민영아, 아빠 잘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단 말이야. 약속을 지키는 잘 지키는 민영이가 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단 말이야. 아빠는 몰랐구나. 이주 노동자 상담 일을 한다고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도 무심하게 지냈구나. 이렇게 많은 내 선배, 친구, 후배들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민영아, 왜 아빠한테 힘들다고 한 번도 얘기한 게 안 했는데, 쉬고 싶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니? 그렇게도 힘들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노동자 인간답게 사는 세상, 우리 모두 참 모두가 하나 된 사람이 사람답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했던 너무나 부끄럽고
그것도 모르고 서운하다고 너무나 민영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민영이는 우리 자식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기억해 주고 남을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